22년 이후 시총 1000억 미만의 사례를 보면 이들 평균 751억이니까 꿈비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비교가 될 겁니다. 또한 유통금액도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작고요. 이들의 상장일 수익률은 꽤 좋았습니다. 특히 시총 규모가 비슷한 피코그램을 보면 상장일 수익률이 무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이제 연휴 끝나고 청약 일정이 꽤 나오죠. 그 중에 오늘은 다음 주 청약하는 꿈비 공모주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억대 규모 매우 소형 공모주인데요. 과연 청약해도 좋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먼저 일정을 보면 1월 30일 월요일이죠.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 31일부터 2월 1일 청약이 시작됩니다. 환불은 이틀 뒤인 2월 3일 금요일, 환불까지 이틀만 소요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공모주 상세 내용 보겠습니다. 꿈비는 유아용 매트를 위주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그 외 침대 등 가구나 용품들도 있어서 유아용 전문 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모 주식수는 총 200만 주, 그중 일반 청약자에게 25% 배정하고요. 모집 금액은 최대 90억, 시총은 357억 소형 종목이에요. 이게 밴드 상단 기준이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관사는 키움증권 단독이고요. 공모가 밴드는 4,000원에서 4,500원, 유통 물량은 25.3%, 규모가 작다 보니 금액으로도 100억이 안 됩니다. 다음 청약 한도인데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최소 청약수는 20주, 증거금 45,000원 필요하고요. 최고 한도는 일반 청약자 기준 3만 주 6,7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없고요. 우대 기준이 되신다면 45,000주 1억 정도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청약의 핵심 포인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꿈비는 유아용 매트와 침대를 주력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그 외 스킨케어, 세제, 반려동물 용품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아용품 스킨케어 시장은 연 5에서 10%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제품, 프리미엄 제품 등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특히 해외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꿈비는 내수가 80%, 수출이 20% 정도, 그래도 수출 규모도 조금 있는 편이죠. 특히 유아용 가구 쪽 매출 비율이 71%로 가장 많은데요. 이게 유아용 매트 쪽 비중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으로는 소형 가전 쪽 제품을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유모차 시트를 이렇게 차갑게 해주는 에어쿨라이너나 유아 선풍기, 수유 쿠션 등 이런 제품들을 개발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공모 자금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예정이라서 규모를 점차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는 기업인 거죠. 실적을 보면 매년 최소 10에서 20% 성장을 해왔고요. 작년 3분기 기준 205억, 21년 매출과 유사합니다. 작년 전체 기준 약 273억 예상되기 때문에 30% 이상 가장 크게 성장하는 해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매출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에 회사가 내세운 소형 가전 분야까지 진출하면 매출 이익 규모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 청약 조건들 살펴볼게요. 먼저 이번 공모주는 구주 매출이 12.5%, 금액으로 11억, 그리 크지는 않아요. 다만 전건 특수관계인 매출이라서 이 타이밍에 이 특수관계인 쪽에서 회수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유통 물량을 보면 총 25%로 낮고 기존 주주도 1.4%에 불과합니다. 아까 금액으로 9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매우 훌륭한 편이에요. 또 보호회수 물량도 상장 주선인을 제외하면 최소 6개월이라서 오버행 이슈도 거의 없는 공모주죠.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공모가 볼게요. 유사기업은 3곳인데 유아용 쪽은 없고 의자로 유명한 시디즈, 그리고 사무용 가구, 퍼시스 이 2곳까지 껴있어서 유사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연 매출이 2에서 3천억 원이라서 꿈비가 200억대니까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것도 있죠. 어쨌든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해주고 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연 환산해줍니다. 거기에다가 할인율이 22.83%에서 13.18%, 22년 이후에 코스닥 상장 평균과 비교했을 때 평균보다도 한참 낮다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공모가 산정 과정만 봤을 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용 가구, 스킨케어 기업들 4곳을 골라봤는데요. 모두 유아용 제품들이고요. 의류, 패션, 스킨케어, 그리고 캐릭터 완구까지 다양한 기업들과 비교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적자 업체인 곳, 그리고 PR이 너무 과하게 높은 곳들이 있어서 현재 매출 규모 대비 기업 가치가 얼마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지표죠. PSR 지표를 비교해 볼게요. 4곳 중 제로투세븐이 1.77배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모두 0점대 이런 배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이 0.86배가 나왔는데 꿈비가 연매출이 357억으로 이들 중 가장 적기 때문에 PSR도 1.31배로 이 중 두 번째로 높아요. 그만큼 현 매출 대비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모주 사례 볼 건데요. 저는 꿈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규모라고 봅니다. 22년 이후 시총 1000억 미만 사례들을 보면 이들 평균이 751억이니까 꿈비의 규모가 얼마나 작은지 비교가 될 겁니다. 또한 유통금액도 3분의 1 수준이고요. 공구 음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준수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고 상장일 수익률도 꽤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공구 음원, OSP 같은 경우에는 꿈비처럼 엄청난 성장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업종 불문 이렇게 규모가 낮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00억 미만 공모주 사례를 21년 피코그램에서 찾아봤는데요. 여기도 정수기 관련 업체라서 성장주로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시 좋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앞에서 가격이 높다고 했는데 원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공모주로서는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단점, 장점 요약해 볼게요. 먼저 단점은 구주 매출이 약간 있었고 그게 이제 특수관계인 매출이라는 점 아쉬웠고요. 유사기업을 선정하긴 했지만 사업 유사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게다가 PR이 23배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유아용품 경쟁사 4곳에 PSR을 비교했는데 이들보다도 한참 높은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높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점을 보면 매출이 연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22년 최고 매출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있어 보였고요. 유통물량은 25%, 금액 90억. 또 기존 주주 보호회수도 길어서 수급적인 측면 기대가 됩니다. 시총이 357억,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봤고요. 유사 사례를 봤을 때 수익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수요 예측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선 저는 나쁘지 않은 평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만약 수요 예측이 저조해서 가격 조정이 좀 더 들어간다면 충분히 청약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꿈비 수요 예측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때 결과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